프로 12.9인치보다 에어 12.9인치가 당연히 더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가성비와 큰 화면을 생각하면 무조건 에어 12.9인치로 가야 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나도 이제 아이패드 사볼까 하고서 검색을 하면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프로는 좀 비싼 것 같고 에어는 가벼운 건가? 그럼 일반 아이패드가 중간인가? 하면서 헷갈리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적합한 아이패드를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도 아이패드 정착을 하지 못했고 중고긴 했지만 아이패드 미니, 일반 아이패드 에어까지 모두 사용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곧 있을 아이패드 신제품 소식과 함께 2024년 아이패드 라인업을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모델별로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지도 정리를 해봤는데, 만약 지금까지 아이패드를 살지 말지 고민 중이시라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용돈 30만원 받는 유부남이라 중고를 선호하긴 하지만 이번 영상은 신제품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놈이 그놈 같던 아이패드에 대해 헷갈리지 않고 나에게 딱 맞는 아이패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고기에 투뿔, 원뿔 같은 등급이 있듯이 아이패드도 마찬가지로 가격에 따라서 등급이 존재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순서대로 정렬해보자면 아이패드 10세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4세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델들의 스펙을 정리해보면 지금 보고 계신 사진과 같습니다.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영상 캡처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각 모델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구매하면 좋은지 일반 아이패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미니라는 이름이 붙으면 가장 저렴한 입문용 모델인 경우가 많은데, 아이패드의 경우엔 일반 아이패드가 미니보다 더 저렴해서 약간 의아한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패드를 맨 처음에 알아봤을 때 이해가 좀 안 되긴 했어요. 이 부분은 아이패드 미니를 얘기할 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의 스펙과 함께 특성부터 살펴보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화면 크기인 12.9인치의 화면을 가지고 있지만 라미네이팅이나 반사 방지 코팅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라미네이팅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으면 애플 펜슬로 필기를 할 때 액정 바로 위에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액정 위에 바로 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액정 위에 유리가 있고 이 유리 위에 필기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이게 조금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일반 모델의 특징으로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모든 아이패드 라인업 중에서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모델이 아이패드 일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구매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애플 펜슬의 활용입니다. 다이어리를 쓰고 회의록을 정리하고 간단한 드로잉도 할 수 있는 애플 펜슬은 아이패드 뽕을 뽑을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툴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일반 모델의 경우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하는데 이게 살짝 아쉽습니다. 왜냐면 애플 펜슬 2세대는 마그네틱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만 애플 펜슬 1세대는 라이트닝에 꼽아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충전할 때 모양이 좀 빠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킹 받는 포인트, 기존 아이패드 일반 9세대까지는 라이트닝 충전이기 때문에 애플 펜슬 1세대를 바로 꼽아서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0세대에서는 USB-C 타입 충전이기 때문에 애플 펜슬 1세대를 충전하려면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 일반 모델이 별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애플답게 이후에 USB-C 타입 애플 펜슬을 출시했습니다. 애플 펜슬 1세대처럼 별도의 어댑터는 필요 없지만 여전히 유선으로 충전을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압력 감지가 되지 않는 보급형 애플 펜슬입니다. 가격이 착한 것 같지만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 없는 것 말고는 딱히 메리트가 없어서 얘는 아이패드 10세대를 위해서만 출시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A14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아이폰 12 시리즈에 탑재된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패드 일반 모델은 특성상 빠릿한 퍼포먼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 연식이 있는 칩셋을 넣어준 것 같아요. 가격이 가장 저렴하지만 그만큼 아이패드의 다양한 기능과 뛰어난 스펙에는 많이 뒤처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일반 모델을 추천드리는 분들로는 딱
영상 시청용으로 아이패드를 찾는 분들, 그리고 저렴하게 학업용 아이패드를 찾는 분들,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집에서 아이패드 일반 모델 8세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밥 먹을 때 유튜브 보는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패드 미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존재하는 아이패드 라인업 중에 가장 작은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성에 가장 초점을 맞춘 모델이에요. 약 8.3인치의 액정 크기를 가지고 있고 무게도 293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저도 한때 아이패드 미니를 잘 사용했는데요.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한 손으로 들고 전자책을 보거나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을 보는 데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무게도 가벼워서 에코백에 넣어도 부담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인데 왜 아이패드 일반 모델보다 더 비싼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아이패드 미니의 스펙이 일반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아이패드 일반과 다르게 미니는 라미네이팅 처리와 반사 방지 코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칩셋도 A15 바이오닉 칩셋으로 A14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일반보다 더 상위 버전의 칩셋이고 GPU 코어 개수도 한개긴 하지만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리고 작은 화면의 아이패드 미니이지만 일반 모델과 다르게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 살짝 의문이 드는 점은 뭐냐면 아이패드 미니를 구매하는 분들 중에 애플 펜슬이 진짜로 필요한 분이 얼마나 계실까? 입니다. 왜냐면 애플 펜슬을 사용한다는 것은 드로잉이나 다이어리, 필기를 정리하는 목적인데 그러기에 8.5인치 화면은 좀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말 간단하게 메모를 하기에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 있지만 그러기엔 애플 펜슬의 가격대가 또 애플답죠. 작은 고추가 매운 것처럼 크기는 작지만 스펙이나 기능으로는 크게 밀리지 않는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이 모델을 추천드리는 분들로는 이동하면서 아이패드 사용할 일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 경우엔 휴대성과 무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패드 프로 에어보단 미니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아이패드 일반과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부터는 가격대가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입문하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아이패드 미니로 적당히 간을 보시다가 태블릿이 나한테 좀 익숙해졌다, 이제 아이패드로 뭔가 뽕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아이패드 에어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구매하실 것 같은 아이패드 에어입니다. 중고 아이패드 고르기 시리즈를 할 때도 제가 예시로 들었던 모델이 아이패드 에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패드 에어 12.9인치가 출시된다는 말까지 나와서 기대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모델이고 저도 첫 번째로 구매했던 아이패드가 에어 3세대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아이패드 에어가 인기가 좋은지 단점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이패드 에어부터는 칩셋의 성능이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아이패드 일반과 미니에 들어갔던 A14, A15 칩셋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인데 아이패드 에어부터는 M1 칩셋, 맥북에 들어가는 칩이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과 노트북에 들어가는 칩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아이패드 에어부터는 성능에 대한 수준이 체감될 만큼 올라갑니다. 램도 8기가까지 올라갔고 화면의 크기도 10.8인치로 작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게이밍 기기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부터는 컨텐츠 생산이 수월하게 가능해집니다. 간단한 영상 컷 편집은 물론이고 자막이나 효과가 들어간 편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이상 유튜브 머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올해 3월 말 아이패드 에어 12.9인치가 출시된다는 소식에 큰 화면을 원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9인치의 큰 화면은 아이패드 프로 외의 전유물이었는데 또 프로를 구입하자니 가격이 너무 비쌌거든요. 근데 에어의 가격으로 12.9인치를 즐길 수 있다니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살펴볼 아이패드 프로와 묶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크기도 괜찮고 칩이나 성능도 다 좋고 애플 펜슬도 2세대를 지원하다 보니 가장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 에어를 구매하고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패드 에어에는 단점이 없을까요? 스펙을 보다 보니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단점은
바로 용량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패드 에어 정도면 단순히 영상 시청이나 전자책 같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용도보다 생산하는데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 용량이 아이패드 일반 미니와 마찬가지로 64기가입니다. 아이패드인데 뭐 용량이 중요한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영상을 편집하거나 사진을 수백 장 불러오다 보면 64기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게임까지 하는 분이라면 용량은 더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를 추천드리는 분들로는 모바일 게이밍을 즐기고 싶으신 분,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하면서 크리에이터의 꿈을 키우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4K 영상인지 FHD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용량을 잘 결정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아이패드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아이패드 프로로 넘어가 볼게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이패드 프로가 진짜로 필요한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영상 볼 시간에 1시간이라도 빨리 구매해서 활용하는 게 더 이득인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패드 프로가 궁금하고 언젠가는 한번 사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첫 번째 특징은 120Hz의 주사율입니다. 아이패드 에어에 M1 칩이 들어가고 가격이 100만원 가까이 하지만 120Hz의 주사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프로를 제외하고는 전부 60Hz의 주사율입니다. 120Hz의 주사율이 뭐 얼마나 좋은 건가 싶으시겠지만 120Hz의 영상을 경험하고 다시 60Hz의 영상으로 돌아오면 역체감이 확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냐면 아이패드 프로부터는 11인치, 12.9인치로 화면이 커지기 때문에 작은 화면에서 봤을 때보다 주사율에서 오는 부드러움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아이패드 일반, 미니, 에어에는 스피커가 모두 2개가 탑재되어 있는 반면 아이패드 프로는 유일하게 4개의 쿼드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반 유튜브를 볼 때는 크게 체감이 안 되지만 넷플릭스나 디즈니로 영화를 보게 되면 사운드의 풍성함이 다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패드 에어 12.9인치 출시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기존 아이패드 프로만의 전유물은 12.9인치 화면과 120Hz 주사율, 쿼드 스피커였습니다. 그리고 큰 화면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아이패드 에어 12.9인치 출시가 다가오고 있죠. 프로 12.9인치보다 에어 12.9인치가 당연히 더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가성비와 큰 화면을 생각하면 무조건 에어 12.9인치로 가야 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경험한 12.9인치 영상은 프로 모델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큰 화면만으로 컨텐츠를 감상한 게 아니라 120Hz와 쿼드 스피커가 탑재된 채로 감상했던 거죠. 만약 아이패드 에어 12.9인치를 무턱대고 구입했는데 120Hz와 쿼드 스피커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에어 12.9인치에 120Hz나 쿼드 스피커 탑재 유무에 대한 확정된 소식은 들리지 않아서 실제 공개가 됐을 때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컨텐츠 소비용으로 쓰실 분들에게 아이패드 프로 중고 모델을 추천드리는 이유도 아이패드 프로는 몇 년 전부터 120Hz와 쿼드 스피커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지원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프로모션 기술과 쿼드 스피커가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로 컨텐츠 소비하는 거에 맛을 들이면 아마 에어로 내려가기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일상의 퀄리티를 높여주기 때문에 프로 모델 중고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패드 에어에 M1이 들어간다면 프로에는 M2가 탑재가 됩니다. 분명한 끝나누기를 하는 거죠. 아이패드 에어에 바이오닉이 들어갔을 때 프로에는 M1이 들어갔고 그리고 올해 3월에 나올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는 에어는 M2, 프로에는 M3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끝나누기는 정말 절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나 일반 미니는 후면 카메라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부터는 아이폰 프로처럼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라이다 스캔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힌 물체와의 거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AR 앱도 사용할 수 있고 인테리어 같이 공간을 요소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활용해서는 호버 기능을 제공합니다. 호버 기능이 뭐냐면 애플 펜슬을 아이패드에 가까이 갖다 댔을 때 펜 쪽의 포인트를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드로잉을 하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디지털 드로잉을 하다 보면 선 하나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다시 지우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 호버 기능을 활용하면 공중에서 내가 그을 위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좀 더 정확하게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은 말 그대로
프로를 위한 제품입니다. 단순히 컨텐츠 소비를 위해서 구매하기엔 가격도 부담스럽고 오버스펙이죠. 따라서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 구매를 추천드리는 분들로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분들, 인테리어나 공간을 활용해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아이패드를 본업에 활용하시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오히려 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은 2024년 아이패드 라인업 총정리와 각 모델별로 추천드리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아이패드 라인업이 뭔가 갈수록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건지 안 좋은지는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옵션이 있으면 그만큼 나에게 딱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